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1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단체들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저녁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 한인상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동연회장, 뉴욕 한국국악원의 화려한 진도북춤 공연으로 미주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시작됩니다. 민승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뉴욕 한인회가 50만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는 뉴욕 한인회가 56주년 되는 해입니다. 새해는 꼭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로 재정립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들의 활약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 대상은 이동우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동우 씨는 캐치킬 3,500클럽을 통해 환경보존 실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김충정 박사, 김전 목사, 박윤숙 씨 등 총 6명이 부문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김동식, 유창원, 최홍경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한식당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식의 고급화를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리사 교육 현장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을 목표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2교시 후 첫 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한식 장인의 손길에서는 정성이, 교육생들의 눈길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한식의 고급화를 주제로 한식의 면상 차림과 육수 만들기 등 다양한 소스 개발 등을 교육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임미자 한식 조리기능장은 강의 내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며 남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분들이 한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소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새로운 한식 요리법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올가나이즈한 그 레시피를 갖고 하다 보니까 훨씬 이렇게 그동안 하던 요리 스타일이 아닌 요리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저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금은 옛날 배웠던 거하고 지금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소스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그 배합,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게. 델리 가게라든가 이것을 한식하고 같이 이렇게 퓨전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왔는데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오늘 하루. 조리사, 홀서비스, 경영주, 컨설팅까지 총 4개 과정으로 무료 교육이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한식 전문가 양성을 통한 미국 내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센터가 주최하고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후원합니다. 전통 음식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전국의 로또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너도 나도 지갑을 열었지만 글쎄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플로리다에서 1등 당첨 복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대박 행운을 거머쥔 1등 당첨 복권이 치노힐스시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1등 당첨 복권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테네시와 플로리다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은 15억 8,600억 달러로 미국 로또 복권 사상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당첨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억 6천만 달러가 됩니다. 1등 당첨자가 나온 세계주 외 다른 곳에서 당첨자가 없으면 한 명당 약 1억 8,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추첨일의 경우 전체 숫자 조합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이 팔려 나갔다고 복권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신년 연설에서 1,400억 달러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 착취를 당한 불체자에게 최대 4년을 체류할 수 있는 특별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신년 연설에서 업주로부터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불체자가 이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비자는 성매매나 강제 노동 등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나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한 불체자에게 발급되는 특별 비자로 최대 4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2년 뉴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자를 주는 대신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진행하는 관련 수사에 정보 제공 등의 형태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노동착취 피해자 유비자 취득 지원은 불체 신분으로 일하다 적정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육체적 학대를 받은 이민자에게 해당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국과 인권국, 경찰국 등에 이미 구체적인 인증 절차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1,453억 달러 규모의 2016에서 17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200억 달러 규모의 서민주택 10만 가구 증설과 노숙자 지원, 각종 사회 기반 시설 개선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불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 최종 심리가 끝나면 곧 배상금 지불이 시작됩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배상금 분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출해 판사가 검토 중이라며 심리는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측은 심리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상금 지불은 법원 감독하에 공지 및 청구서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화해관리 전문기업 러스트 컨설팅이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항공요금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고 쿠폰은 전자코드 형태로 배분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7년째 지연되고 있는 플로싱 먹자골목 교량공사 드디어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구간 차도와 인도 통행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커뮤니티 보드 7에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19일부터 해당 교량에 대한 콘크리트 상판 교체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작업이 시작되고 새로운 콘크리트 교량 상판으로 교체될 때까지 차도와 인도 모든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체 작업은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구가 교량은 2010년 4월 기존 교량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년여 만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판정을 받고 재공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시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시공사였던 간디 엔지니어링 또 2014년 2월 시공에 참여했던 유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공사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다 최근에야 공사 재개가 확정됐습니다.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살을 포함해 살해 등으로 목숨을 잃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들은 지난 2008년 이후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뉴욕 일원 재외국민 범죄 피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 등 관할 5개 주에서 거주하다 숨진 한국 국적자는 모두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살해된 케이스가 12건, 자살 또는 교통사고, 자연사 등으로 인한 사망은 38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한인사회가 자살 문제로 시끄러웠던 2009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11명, 2012년 8명, 2011년 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강도와 절도를 당한 경우도 17건에 달했고 사기 피해는 12건, 폭행 및 상해 9건, 행방불명 1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이번 통계는 한국 국적의 관광객,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와 일부 영주권자의 피해 수치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뉴욕 일원 독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독감 증세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등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A형과 돼지 독감으로 알려진 H3N2에 감염된 한인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새해 들어 늘기 시작한 독감 환자가 지난주부터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독감은 고열과 함께 목소리가 변조될 만큼 기침이 심하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도 지난 주말을 기해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아기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방한복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접종하고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손으로 눈과 코, 입 등을 자주 만지지 말고 독감 환자와 가급적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자들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돈을 더 늘려야 하고 숨겨야 하는데요. 맨해튼 호화 부동산이 현금으로 거래되지만 실소유주를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추적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재무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명의를 감추고 고가 부동산을 비밀리에 사들인 실제 구매자의 신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고가 부동산의 차명 보유 실태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정부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가 되고 돈 세탁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유령 회사를 내세운 전액 현금 거래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구매자의 신원을 감추는 편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부동산 매매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소유권 보증 보험 회사에 대해 부동산 구매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문은 미 전역에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유령 회사를 내세운 거래로 추정된다며 특히 LA나 뉴욕 맨해튼에서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LA 지역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역사의 뜻깊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굿사마리탄 병원에서는 태극기 현기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 무용팀의 장구춤과 삼고무 공연을 시작으로 오늘 행사에는 김현명 LA 총영사와 데빈유 LA시 4지구 시의원 등 한인사회 주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은 작년에 우리 LA 시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도약을 위한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빈유 시의원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이민자가 아닌 커뮤니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immigrants anymore. We are part of the American fabric. We are Los Angeles. All of us. The United States is a land of immigrants. And together we weave into mosaic what America is. 특히 굿사마리탄 병원의 앤드류 리카 원장은 한국 연쇄의료원 세브란스 병원과 100년 이상 함께한 우정을 언급하며 한인 커뮤니티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Back in 2006, we were the first place in the entire United States to have the flag raising ceremony. We did it early in the morning. We're very proud. 한편 오늘 LA 시의회에서도 한인 이민 역사 113주년을 기념해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렸고 저녁 6시에는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주 한인재단의 미주 한인의 날 축하 만찬 행사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의 날이 한인 이민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해 한인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지구촌이 겨울에도 따뜻하자 추위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하 18도가 목욕하기 가장 좋다는 여성, 얼음 수영대회 등 겨울을 즐기는 어른,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봄볕은 사라지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난데없이 비키니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나더니 눈 덮인 거리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려가 도착한 곳은 꽁꽁 얼어붙은 네바강. 그런데 별다른 거리낌도 없이 그대로 얼음물에 뛰어듭니다. 얼굴에 물까지 끼얹으며 여유롭게 얼음 목욕을 즐깁니다. Градусов 18, в воде вообще шикарно, просто великолепно. Это то, что мы ждем вот все время, весь год, вот морозов. 영하 20도 아래로 수은주가 곤두박질 친 중국 하얼빈에선 얼음 수영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숭화강의 얼음을 깨 널찍한 수영장을 만든 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레이스를 펼칩니다. 所以这个心血管体操嘛，我要为老了做准备。我虽然现在只有40多岁。 이번 주 새해 첫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네덜란드 북부. 도로 위가 완전히 빙판으로 변해 차도 사람도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러자 아예 스케이트를 신고 나와 빙판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는 한 가족이 대놓고 스케이트 연습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겨울 축제도 제철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미뤄지던 중국 하얼빈의 얼음 축제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형형색색의 불을 밝힌 거대한 얼음 성들이 하얼빈의 겨울밤을 물들이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얼음 미끄럼틀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第一次看到这么美丽的景色，非常的震撼。感觉这是属于一种奇迹吧，冰雪的。 15쌍의 신혼부부들은 웨딩드레스 위에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얼음성 아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所以我们也想在冰雪的见证下举行我们的婚礼，这样的话我们特别有意义感。 눈 가뭄에 시달리던 알프스와 북미 지역의 유명 스키장들도 모처럼 쏟아진 한방눈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스키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동부 지역 한국어 능력 시험이 오는 4월 16일 뉴욕, 뉴저지로 한 7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식 시험장은 뉴욕 한국어 교육원,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중부 뉴욕 한국학교, 성김대건 한국학교, 다솜 한국학교와 러커스 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교 등입니다. 한국어 능력 평가는 초급 수준의 토픽 1과 중급 및 고급 수준의 토픽 2로 구분 시행되며 읽기, 듣기, 쓰기 등 3개 영역의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2011년 출생한 아동은 오는 20일까지 뉴욕시 무상 프리킨더가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마감일은 15일이었지만 보다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해 20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12년 출생자는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프리K는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며 성공적 무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리K 신청은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한글 번역본도 제공됩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원하는 한인 풀뿌리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코리안 아메리칸 포 힐러리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한인 사회가 11월 대선에서 큰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로라신 의장을 중심으로 LA와 뉴욕, 워싱턴 DC 등 각 지역 한인 사회 자원봉사자로 구성됐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인 힐러리 포 아메리카와 발맞춰 한인 사회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나소 카운티에 들어설 미니 카지노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카지노가 개발될 예정이었던 벨몬트 파크이 인접한 플로럴파크 지역 주민 2천여 명은 카지노 건설에 결사 반대한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사행성 조장, 범죄 발생을 우려하며 정치인들도 함께 나서 개발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외경마 도박공사는 개발 계획안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추워지면서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